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디프레이션한 용어는 정책 당국자들에게는 금기어입니다. 너무 무서운 경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디프레이션 우리가 충분하지만 누구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용어라고 이렇게 간주되어 왔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그것이 가진 파괴력과 폭발력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1월 달 크리스틴 라가르드 당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디프레이션은 단호히 싸워야 할 괴물이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괴물에 잡히게 되면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개월째 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프레이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딱 잡아 때 왔습니다. 공병호TV는 8월만 해도 2차례 16일에는 디프레 공포 한국 파고 속으로란 그런 영상과 아울러서 일본인들이 겪은 디프레이션 경험을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는 총재의 경고입니다. 하는 총재는 늘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30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마치고 난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하는 총재는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앞으로 2,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2개월이면 10개월이고 연속해서 그 다음에 3개월이면 11개월 거의 1년 동안 계속해서 저물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답니다.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에 디프레이션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프레이션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보수적인 인물이 이렇게 표현하면 디프레이션 상태를 우려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거의 완곡한 표현에는 앞으로 2, 3개월을 넘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추세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거꾸로 물가가 눈앞에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외식 등 장바구니 물가가 높은데 무슨 저물가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각종 물품과 주거비, 통신비 등을 반영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0%를 넘어 마이너스 물가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는 총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심화 등에 따라서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물론 어렵겠죠.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위중한 상황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는 총재가 확인시켜 준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물가 공포,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저물가 상태를 우리가 디프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디프레이션 저성장과 저물가가 동시 진행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디프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저물가와 소비 및 투자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비 및 투자가 위축이 돼서 낮은 물가 상태, 저물가 상태를 낳게 됐는데 반대로 저물가 상태가 다시 소비 및 투자 위축을 가져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백약을 사용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디프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은 좀처럼 디프레이션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제껏 문재인 정부가 해온 다른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원인을 들어서 그곳에다가 책임을 미루고 탓을 해버립니다. 농축산물과 공공서비스, 집세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나가 물가를 끌어냈다. 7월달 주장입니다. 저물가가 통계 착시라는 현상이다. 7월 1달 주장입니다. 7월달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나 무상급식과 교복, 국가수 무상 지원들이
각종 정부 복지 정책이 효과를 내서 물가가 낮아졌다.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드립니다.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거 아니까 자연히 만성적인 저물가 상태에 대해서 처방이 엉터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도 정확하게 나오고 현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확한 해법이죠. 한마디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외면하면은 엉터리 진단이 내려지고 엉터리 진단이 내려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엉터리 처방인 엉터리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디프레이션의 방아쇠는 어딘가? 트리거란 용어를 많이 썼죠. 영어로. 이 디프레이션을 만든 트리거, 방아쇠가 뭐냐요? 정확한 처방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압도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턱없는 경제정책과 전반적인 국정운영 태도와 방향이 경제하려는 마음과 경제하려는 의지에 찬물을 연속적으로 끼얹어 버린 것이 한국의 디프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도 실망하고 앞으로는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재 한국발 디프레이션의 가장 근본 요인이 뭐냐? 문재인 정부의 턱없는 경제정책과 전반적인 불신을 산 국정운영 태도와 방향이 그냥 심리, 경제 심리에다가 그냥 물을 끼얹어 버린 겁니다. 이런 진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낙담하지만 미래의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더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자 디프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 그 자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물가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거칠고 잘못된 정부 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테니까 돈 쓰지 말자, 지갑을 닫자, 가능하면 물건 사지 말자,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하니까 물건을 안 사고 서비스를 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 현금 갖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디프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결과가 소비심리 위축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수요가 줄어들니까 물가가 낮아지게 되고, 물가가 낮아지니까 투자도 낮아지고 생산도 낮아지고, 투자 생산성이 낮아지니까 고용도 감소하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또 다시 소비가 주는, 수요가 주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컨대 경제 주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발 수출 규제, 국내 정정의 불안정 등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경제 주체들은 디프레이션 상황을 가정하고 탈출구를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디프레이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해고가 되지 않으면 봉급이 계속 나오겠지만 사업자들의 가장 큰 의미는 물건이 팔리지 않는 시대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다. 매출이 급감하는 시대다. 이렇게 가정하고 저마다의 분야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은 한국발 디프레이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실패가 가장 원인이 컸다. 그 정책 실패가 소비하려는 마음, 생산하려는 마음, 투자하려는 마음을 아주 급속히 냉각시킨 부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원인 제공자다. 그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